최근 비트코인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온라인상의 가상화폐인데요. 기존 화폐에 대안이 될 거라는 의견부터 해킹이나 돈 세탁 등에 취약하다는 비판까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한 김여름 씨. 값을 치를 때 지갑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놓습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렌드세터나 아니면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우리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다. 또 하나의 시장 확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처음 탄생한 비트코인. 중앙은행처럼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1년 전부턴 거래량이 늘면서 가치도 급등해서 지난해 초에만 해도 1비트코인이 10달러대에 불과했는데 연말엔 1000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발행 총량이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제한되도록 설계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매력 요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비트코인 투자자 로저 버시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전도사, 비트코인 예수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입니다. And when I heard about Bitcoin for the first time and read about it, I realized that Bitcoin is the best form of money that the world has ever seen. So I knew that I wanted to exchange my dollars for Bitcoins as quickly as I could. 로저 버시가 보기에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엔 아쉬운 게 많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비트코인을 받는 곳이 더 많이 생겨나야 비트코인 생태계도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Bitcoin is a new form of money, but it's money that can't be controlled by any bank or government or corporation. So the Bitcoin ecosystem just consists of anybody who voluntarily chooses to use Bitcoin as money. 안녕하십니까, 호알라입니다. 자, 파이오니어 여러분, 저희는 비트코인 10년 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파이코인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서 띄워들었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여자분께서 코인을 사용해서 머리를 하셨죠. 결제 금액을 보니까 0.2인가 되셨던데 지금 최근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비트코인에 비유를 하면은 거의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머리를 하신 격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트코인 전도사? 라고 칭하는 서양 남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또 참 인상적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냐, 여자분께서 머리를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하셨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을 것이며 다르게 예상을 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지금 현재에서 보면, 과거를 보면 아주 비싼 머리를 한 격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분은 뉴스에 본인의 어떤 그런 얼리 어댑터라든지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대처하고 앞서가는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촬영을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라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빠른 선택을 하셨던 분이죠. 알 수 없잖아요. 그분이 또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채굴 하고 모았을지는 모르죠. 저는 이 부분보다는 마지막 영상에 나온 서양 남자가 한 말이 지금 파이오니어 분들께서 꼭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그 서양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 혹은 기업이 관여하지 않는 어떤 진정한 화폐라는 발언을 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 라는 발언을 했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생태계가 없어 아쉽다. 우리 파이코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생태계가 있잖아요. 생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파이코인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비트코인이 간 길을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파이코인은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늘어날 그 생태계는 가히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파워풀한 어떤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정부와 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진정한 화폐라는 이 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영상이 11년 전 혹은 10년 전 영상입니다. ETF 승인이 났죠? 그 말은 뭡니까? 정부나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오래전에 비트코인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던 사람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중앙화가 됐든 탈중앙화가 됐든 본인은 큰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크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면 이미 현금화를 시켜서 그 부를 누리는 삶을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비트코인이 성공이겠죠. 그러나 그 외국인이 말했던 그 근거로 정부나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 진정한 화폐이다. 탈중앙화를 얘기를 한 거겠죠. 탈중앙화를 이룬 유일한 화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커피 못 사 먹어요. 커피 못 사 먹는 게 화폐입니까? 아니죠. ETF를 통해서 정부나 기관이 들어왔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패죠. 화폐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관점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러면 우리 파이코인은 생태계를 기반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파이코인은 과연 진정한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이기심을 통해서 중앙화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파이코인은 비트코인보다는 화폐로 발전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예전 영상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던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얘기지만 이더리움, 비트코인, 파이코인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 암호화폐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을 뿐이다. 파이코인이 진정한 화폐가 될 것이라는 말, 조금 더 와닿지 않나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새로운 화폐, 아까 그 서양인이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화폐, 정부와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화폐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 실패죠. 파이코인은 성공을 할까요, 화폐로서? 그것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100% 이게 화폐가 될 것인가? 그리고 탈중앙화된 화폐가 과연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도 한번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탈중앙화가 됐는데 화폐로 존재하며
개개인의 어떤 그런 의지로 화폐로서 유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과연 화폐가 되려면 파이코인 하나당 가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물론 김치 프리미엄이 플러스 된 거긴 하지만 1억을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성공을 했다면 과연 1억까지 올라갔을까? 의문입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어떤 코인으로 전락해버렸죠, 비트코인은. 화폐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ETF 승인이 과연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고래들에게 좋은 현상일까요? 저는 싫어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자기만의 리그, 그 슈퍼 리치들만의 리그에서 ETF가 들어오면서 곤란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 슈퍼 리치들은 파이코인이 세상에 나오면은 당연히 파이코인으로 갈아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자, 또 나아가서 과연 이 파이코인은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인가, 그 얘기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상장을 막을 수가 없다면 상장된 파이코인은 과연 비트코인처럼 화폐가 되지 못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만 되는, 가격만, 거품만 잔뜩 낀, 가격만 높은 비트코인의 뒤를 따라가 버릴 건지,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 더, 과연 나는 하나의 파이오니어로서 몇 년 후에 비트코인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사고 팔기만 하는, 화폐가 되지가 못하고 어떤 거는 투자의 어떤 기능만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연락을 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무수히 많은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고 나는 불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파이오니어인지, 아 정말 화폐가 돼야만 한다, 세상을 바꾸려면 가격만 높은 거래소 코인이 아니라 세상의 화폐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파이오니어인지 한번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 봐야겠죠. 자, 오늘은 우리 10년 전에 비트코인의 반응이 어땠는지 영상을 토대로 앞으로 파이코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지만 오늘은 큰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과연 화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만 되는 그런 코인으로 전락해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바이!